안녕하세요.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수 어프로치 동탄 바로운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 대퇴 전방 활주 증후군입니다. 네. 해당 내용은 기능적 진단명인데 이제 구조적인 거랑 연결성도 가지셔야 되니까 이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치료사분이 있다, 의사분이 있다 그러면은 책 두 가지를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. 기본적으로는 1번이 그 운동계 손상 증후군이라는 책이고요. 두 번째가 펠빅 거들, 네, 골반 거들이라는 책이고 두 개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책을 사셔가지고 해당 내용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해당 내용에 대한 발생 기전을 아셔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준비를 했거든요. 이 책도 책이 어디 나오냐면 골반 거들 책 보면 페이지 137페이지 보면 제가 똑같은 그림을 이제 제가 비슷하게 그려놨어요.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아 저렇게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옆에서 본 그림이고 이 동그란 게 대퇴 골두거든요. 골두고 이게 이제 장골이고 이제 치골이죠. 치골 결합부가 앞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. 그래 골반뼈와 대퇴골을 그린 겁니다. 그래서 어떤 형태로 대퇴 전방 활주가 되냐면 파란색에 대한 게 이제 뒤쪽에 있는 외회전의 심부 근육이에요. 외회전 근육이 과활성화되고 단축되면서 대퇴골이 뒤쪽에 있는 대전자에 붙거든요. 대전자 쪽이 뒤로 이제 당겨지면서 대퇴골두 쪽은 앞으로 밀린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밀릴 때 제일 중요한 근육이 뭐냐면 심부에 붙는 고관절의 외회전 근육에 대한 활성화입니다. 그래서 이 형태로 해서 관절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니까 근육 때문에 관절에 대한 중심화가 벗어나면서 앞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그려놓은 거거든요. 이런 형태로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근육적인 변형들이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. 이 설명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설명은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. 일단 근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 것인가 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절적인 문제입니다. 이것도 또 이해를 해야 돼요. 자, 근육적인 문제 보면은 첫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외회전 근육의 과활성화인데 외회전 근육들이 다 과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. 어찌 보면은 겉에 있는 그 대둔근, 중둔근, 후방섬유 이런 것들도 외회전 근육이거든요. 예, 그런데 이 근육들은 또 약해집니다. 그래서 모든 외전 근육이 다 과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심부둔근의 대부분의 근육들이 외전 근육에 포함이 됩니다. 물론 내회전 근육도 있겠지만 보통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중에 5개가 다 외회전 근육이에요. 그래서 외회전 근육의 과활성화에 심부둔근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관절이 앞으로 밀리니까 앞쪽에서 당기는 근육이 과활성화되어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. 그게 아니고 앞에서 붙는 장골근, 대요근을 포함한 장요근이라고 하죠. 장요근은 지연수축 또는 저활성화입니다. 잘 못 써요. 잘 못 써가지고 못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. 실제로 근육이 수축을 하면 앞쪽에서 근육이 긴장도가 형성돼서 팽팽해지기 때문에 관절이 앞쪽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쿠션 역할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을 못합니다. 그리고 이중관절 근육이죠. 투조인트 머슬의 과활성화입니다. 대퇴직근, 대퇴근막장근, 봉공근 이런 근육들이 과활성화가 돼요. 결국 이 패턴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사람이 일상생활하면서 약해지기 쉬운 근육 그룹들은 거의 다 정해진다고 했습니다. 이때 고관절에 대한 여러 가지 근육들을 봤을 때 장골근, 중둔근, 대둔근 하부는 어찌 보면은 그 관절에 대한 안정화시키는 근육 섬유가 포함이 돼 있는 이런 근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근육들이 보통 안정화만 역할을 하냐? 아니에요. 큰 근육들은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. 그래서 힘쓰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대둔근 하부 쪽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일형 섬유죠. 타입원 기능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고요. 그 잔잔바리들이죠. 잔근육들인 심부둔근 쪽은 끝까지 큰 힘은 못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관절을 빠지지 않게 나는 일을 하면서 잡아주겠다라는 형태로 과활성화가 돼요. 이런 형태로 망가지고요. 그 다음에 장골근, 중둔근, 대둔근, 상부죠. 상부는 결국 힘을 쓰는 역할도 하거든요.
결과적으로는 힘을 쓰는데 그 역할도 약해져요. 그러다 보니까 타입 2 기능이 또 떨어지겠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허벅지에 붙는 이중관절 근육들에 대한 보상 사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연결성이 고관절에 대한 안정화 근육과 그다음에 운동성 근육들에 대한 역할들이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되고, 그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육의 쓰임들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근육적인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관절 중심화가 계속 벗어나게 되거든요. 그럼 흔들흔들 하겠죠.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누가 받냐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 주머니 내지는 인대 조직이 받게 돼요. 그러면 이때 보통 뻣뻣해지는 곳이 어디냐면 앞쪽으로 계속 밀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쪽 후방 관절낭이 뻣뻣해져요. 예, 접을 때 계속 밀리면서 뭔가 스트레스가 가고,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관절이 안 빠지게끔 덜 빠지게끔 뭐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뒤쪽 관절낭이 뻣뻣해집니다. 그러면 이 뒤쪽 관절낭이 실제로 그림에서 보면 제가 파란색에 대한 것들을 근육이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동일한 형태로 관절이 움직여질 때, 특히 고관절을 구부릴 때 뒤쪽에 있는 후방 관절락이 좀 늘어나줘야 되거든요. 늘어나주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. 결국 안 늘어나니까 관절이 또 앞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외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항상 힙 도미넌트 패턴의 트레이닝을 먼저 하시고 충분히 안정화시킨 다음에 니 도미넌트 패턴으로 넘어가 주세요라고 당부를 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. 고관절에 대한 안정성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스쿼트로 그냥 무게 막 쳐서 앉아버립니다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고관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, 그 형태로 해가지고 근육은 근육대로 못 쓰는데 거기다 이제 관절적인 제한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때 제일 흔한 게 후방 관절낭의 뻣뻣함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게 관찰된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해요. 첫 번째, 병원에는 환자분들이 오시니까 환자분들한테는 셀프 스트레칭을 하거든요. 그래서 관절 가동수를 알려드립니다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바로 하자마자 앞쪽이 찝히는 느낌이 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그때는 치료사가 멀리건 벨트 걸어가지고 트랙션, 디스트랙션 하는 형태로 해서 그 고관절에 대한 관절 가동수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해서 대퇴 전방 활주 증후군이 생기는데 이걸 이제 여러 진단명들이랑 연결을 좀 시키셔야 되거든요. 이게 이런 기능장애가 오래 지속이 되었다 그러면 구조적인 변형이 좀 일어납니다.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. 이때 관절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되니까 대퇴 비구순 파열이라는 진단명이 붙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대퇴골에 대한 관절 중심화가 벗어나니까 관절염이 생기겠죠. 그래서 골관절염이라는 진단명도 붙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현상이 오래 지속이 됐어요. 그러면은 그 인대 조직에 대한 석회화가 일어나거든요. 이때 석회화가 일어났을 때 비구순 쪽에서 뭔가 골극이 생겨나거나 했을 때 더 통증을 유발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게 그 FAI라 그래가지고 그 고관절 충돌 증후군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.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적인 형태로 발생을 해도 진단명 붙일 수 있거든요. 충돌이 일어나니까. 근데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변형이 일어나서 골극이 생겨가지고 그 골극이 정말 어찌 보면 통증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적 진단명과 기능적 진단명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로 해서 중재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. 결국 근육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거꾸로 역산해서 근육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시면 되고, 이 근육적인 문제와 별개로 관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 관절에 대한 문제도 중재를 해서 정상적인 관절 가동성을 확보시켜주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진형외과 남준록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